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셀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리가 팀들 중 유일하게 토너먼트 진출은 확정 지은 상황이지만 아직 1위를 확정 짓지는 못했고 최근 전반적인 경기력 또한 좋지 못하죠. 라이프치히전에서 교체로 들어온 아센시오는 결정적인 찬스를 놓침과 함께 PK까지 내주는 등 모습 공격진에는 변수가 꽤 많아 보입니다. 벤제마가 월드컵을 앞두고 무리하게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식, 셀틱전에서도 결장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체력 부담 가능성으로 아자르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력에서 신뢰를 주기엔 다소 아쉽습니다. 셀틱은 챔스 꼴찌가 확정입니다. 기본적인 전력 차이도 동기부여도 굉장히 커 보이는 상황. 올 시즌 리그에서 원정 7경기를 치르는 동안 26골을 넣는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원정에서 더 성과가 좋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챔스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던 조타가 아직도 부상 중이기 때문에 다득점 이상을 기대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조 1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셀틱은 리그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의 압도적 우세를 예상합니다. 조 1위를 확정짓기 위한 뚜렷한 동기부여가 있고 기본적인 전력이 상당합니다. 다만 벤제마의 결장과 비니시우스의 체력적인 이슈 등 공격진에서는 다소 변수가 있는 건 아쉽습니다. 그래도 셀틱의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유럽 대항전에서도 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득점 매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알 승을 필두로 오버까지 겸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 매치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 대 파리 생제르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벤피카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챔스 토너먼트 진출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허나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조 3위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100% 전력을 모두 가동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를 의식하고 이전 경기에서 블라호비치, 퀸이 모두 선발에서 제외되었으며 보누치와 로카텔리도 휴식을 취했죠. 다만 이전 벤피카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심각했고 수비에서 실망스러운 장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쿼드라도의 핸드볼 파울까지 나오는 등 수비적으로는 총체적 난국이었던 경기였죠. 최근 공격적인 기조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는 했으나 수비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숙제로 보여집니다. 파리는 16강 진출은 이미 확정된 상황인데 벤피카와 승점이 동률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마음 편하게 치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자력으로 조 선두를 지킬 수 있는데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가 모두 득점을 기록하면서 마카비 하이파 전 7-2 승리 이후 물이 오른 MNM9의 개인 기량과 호흡이 크게 올라왔음을 증명한 상황입니다. 수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데 마카비 하이파전에서도 돈나룸마와 수비진의 활약이 만족스러웠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전 경기에서도 투르아에게 3골을 허용하는 등 구멍이 꽤나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유벤투스가 이전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번 경기를 준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비 상황에서의 난조가 더욱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최근 물이 오른 파리의 공격진을 유벤투스가 온전히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파리의 최근 수비도 흔들리고 있기에 유벤투스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의 승과 오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맨시티 대 세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시티에게는 이번 경기가 쉬어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전 경기에서 챔스 토너먼트 진출과 조 1위까지 결정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혹사가 꽤 뚜렷하게 드러났기에 로테이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 무리하게 전력을 가동할 이유가 없고 이전 경기처럼 알바레스를 원톱으로 넣은 선발 라인업을 가동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최근 맨시티의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인데 그동안은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치더라도 홀란드의 결정력과 피지컬을 활용해 소위 우겨넣는 골로 승부를 결정지었지만 세비야는 라요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다시 강등권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일단 이전 경기에서 16강 진출 실패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 그동안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격진의 부진은 여전한데 이전 경기에서는 라멜라를 원톱으로 넣었는데 슈팅을 한 번 밖에 시도하지 못하면서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죠. 산파올리 감독이 선호하는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의 주도권 장악이 필수인데 맨시티의 홈에서 중앙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수비적으로는 나름대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올 시즌 리그 4위 이상의 전력을 상대로는 매번 멀티 실점을 기록하면서 패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맨시티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두 팀 모두 크게 승부에 의미가 없는 상황. 맨시티가 세비야를 상대로 중앙 장악력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세비야의 올 시즌 전방 파괴력은 최악 수준이고 맨시티의 수비 안정감은 꽤나 훌륭합니다. 다만 맨시티도 주전들의 체력 문제와 밀집 수비에 대처하는 대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전 맞대결들처럼 난타전 양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시티의 승리와 언더의 경기 양상이 예상됩니다. 금일 경기는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리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조합과 디테일한 정보들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